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의 김지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ERP 업체 SAP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SAP가 2025년 지원 종료를 앞두고 SAP S/4HANA로의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이전 과정에서 SAP 제품 유지 보수에 대한 걱정들도 아마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분야 전문 기업인 리미니 스트리트와 함께 SAP 유지 보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용행 리미니 스트리트 코리아 전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무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미니 스트리트에서 SAP 제품에 대한 서비스 솔루션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행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추후에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아마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미니 스트리트의 유지보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많은 SAP 사용자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S/4HANA 전환 시 고려해야 될 사항과 SAP 시스템 활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인 저희의 SAP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드릴 아젠다는 우선 S/4HANA 현황 및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SAP 유지보수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저희 리미니 스트리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리미니 스트리트가 제공하는 SAP 유지보수 서비스의 특장점 및 이를 실제 활용 중이신 한국 고객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4HANA 현황 및 고려 사항입니다. 이 자료는 2021년 가트너가 약 35,000개의 기존 SAP 사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제 S/4HANA 사용 및 전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단지 한 14%의 사용자만이 실제 S/4HANA를 도입해서 사용 중이시고요. S/4HANA 도입 프로젝트 진행 중인 사용자를 포함해도 약 17% 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조사가 35,000여 개의 SAP 사용 고객만을 선정하여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치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S/4HANA로의 사용률이 SAP의 대대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S/4HANA 전환을 검토하는 고객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다수의 SAP 사용 기업들 약 83% 정도가 S/4HANA로의 전환 계획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개 이상의 S/4HANA 컴포넌트를 사용 중인 기업도 전체의 한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많은 대기업들이 전격적으로 S/4HANA로 전환을 진행하기보다는 소규모 자회사나 제한된 범위에서만 S/4HANA 전환을 추진 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대기업들의 주력 ERP 버전은 ECC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S/4HANA에 대한 레퍼런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즈니스 케이스 측면에서 제한적이고 S/4HANA 전환 관련 스킬이라든지 전문 인력들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런 이유로 S/4HANA 전환은 답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4HANA 사용 고객의 약 40에서 50%가 ECC에서 전환한 고객이 아니고 신규로 도입한 고객입니다. 그리고 95% 정도가 온프레미스 버전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존 ECC 사용 고객의 저조한 전환율을 극복하고자 클라우드 극복하고 또 클라우드 버전의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SAP는 최근 라이즈 위드 SAP라는 새로운 형태의 세일즈 전략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AP 영업 전략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S/4HANA 전환이 지연되는 주요한 원인은 바로 비즈니스 성과 향상에 대한 실제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비용과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S/4HANA 전환에 따른 가시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획득한 사례가 적기 때문에 SAP 사용 고객의 S4HANA 전환율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트너는 2021년 리서치를 통해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ERP에 대한 비즈니스 중심 어프로치를 취하는 CIO의 성과가 벤더 중심의 어프로치를 취하는 CIO보다 약 60% 이상 향상된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S4HANA 전환을 통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의 성과 향상에 필요한 니즈를 지원하는 새로운 핵심 기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S4HANA 전환을 통해서 두 가지 유형의 비즈니스 성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하는 시장이라든지 경쟁 업체 또는 새로운 고객 참여 모델에 대응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것과 기존 프로세스 효율성을 개선하고 자동화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이 두 가지 유형의 비즈니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가트너 연구에 따르면은 이러한 성과를 위한 이런 성과를 얻기 위해서 S4HANA를 통한 비즈니스 마이그레이션은 통상 2에서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개의 시스템을 복잡하게 사용하거나 여러 국가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 비즈니스 마이그레이션에 최대 3에서 5년이 소요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의 별도 팀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S4HANA 전환율 조조로 인해서 2020년 SAP는 기존 ECC 6.0 버전에 대한 유지보수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약 9% 정도의 추가 비용을 내면 2030년까지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새로운 데드라인 정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S4 ECC 버전은 203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S4HANA 전환을 고려하지 마시고 2030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ECC에 대한 기능적 개선이 현재도 거의 되고 있지 않고요. 2030년까지는 SAP 유지보수 비용 대비 효과는 점점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합리적인 고민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거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웨비나를 좀 소개할 때 좀 정보를 좀 잘못 전달드린 것 같네요. 저도 예전부터 이게 2025년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2025년이라고 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추가해서 2027년까지 연장 이제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올해가 2021년이기 때문에 2027년이라고 하면은 좀 많은 기간이 남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아까 전무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S4HANA로의 전환이 좀 더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결코 많은 시간이 남지는 않았다. 적어도 3년에서 5년가량은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어떻게 보면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 올해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기업들이 가장 준비하고 계실 만한 부분은 이제 로드맵이 아닐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SAP 이제 로드맵을 좀 그릴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어서 이 로드맵을 마련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즈니스 성과를 위한 합리적인 SAP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는 주요하게 고려할 사항이 무엇일까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리미니스트리트는 올해 초 IDG와 공동으로 서베이를 좀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리스크 축소와 혁신의 필요성을 SAP 로드맵 수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으로 선정을 하였고요. 비용과 관련된 SAP TCO라든지 유지보수 비용 등도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기존 SAP 투자에 대한 극대화 및 공급업체, 즉 SAP에 대한 종속 회피 등도 SAP 시스템 활용과 관련된 항목들도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서베이 결과를 통해서 몇 가지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약 95%의 SAP 사용자가 현재 사용 중인 ECC 버전으로 본인들의 비즈니스 니드를 모두 충족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S4HANA의 특정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급하게 S4HANA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ECC를 최대한 활용하는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 96%의 사용자들이 SAP 로드맵 수립 시에 기존 SAP 투자의 극대화를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SAP 시스템의 구축 및 업그레이드 등을 위해서 이미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비즈니스적인 니드가 없다고 하면 기존 SAP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많은 사용자들은 기존 SAP 투자의 ROI라든지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면 PI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최적화한다거나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의 클라우드 이전을 통해서 인프라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것들이 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SAP 투자 가치의 극대화는 2021년 IT 최우선 과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IDG랑 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효율적인 IT 운영 관리 및 기존 IT 투자의 최적화를 약 98%의 고객들이 매우 중요한 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는 SAP 로드맵 수립 시 리스크 축소와 혁신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변화가 아주 심한 디지털 환경에서는 경쟁자보다 혁신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 완화 전략으로는 리스크를 수반하는 대규모 ERP 리프레시라든지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신에 고객 경험 향상이라든지 심층적인 데이터 분석 등 신속하고 명확한 비즈니스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소규모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이트, 네 번째 인사이트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미 IT 예산 감소에도 비즈니스 니드에 대한 혁신 요구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약 80%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혁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고 말을 했고요. 동시에 IT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이러한 혁신 수요의 증가를 대체해야 된다는 것이 약 52%의 담당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존 IT 예산과 자원을 혁신 이니셔티브로 재배치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SAP ERP를 중심으로 베스트 오브 브리드 솔루션들을 보완하는 하이브리드 IT 서비스 아키텍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답한 사용자들도 46%나 됩니다. 이를 통해서 IT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혁신을 가속하면서 벤더의 종속을 피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SAP 시스템에 대한 ROI를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혁신성을 유지하고 IT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신규 IT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 리미니 스트리트의 3자 유지보호 서비스가 바로 합리적인 대안으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85%의 응답자가 현재 직면한 SAP 시스템의 운영 난제, 즉 IT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혁신을 지원해야 하는 운영 난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으로 3자 유지보호 서비스를 지목하였고, 이 중에 46%의 응답자는 3자 유지보호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SAP 유지보수라든지 지원에 대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39%의 응답자들은 3자 유지보수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3자 유지보수로 전환하는 주요한 사유들은 단순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기업의 SAP 투자 효익을 극대화하고 고객 비즈니스 중심의 SAP 로드맵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즉,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선택한 많은 고객들이 기존의 ERP 시스템을 활용하면서도 IT 예산 절감과 동시에 혁신 지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무님께서도 이제 충분히 좀 설명을 주셨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들으면서 좀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왜 이렇게 S4 하나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 그 전환율이 아직 뭐 10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굳이 S4 하나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워낙에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2027년부터 유지보수 서비스를 안 해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런 제3자 유지보수의 가장 전문 업체가 리미니 스트리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리미니 스트리트에서 조금 이런 고객들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SAP 좀 로드맵을 좀 제안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S4 하나에 대한 즉각적인 비즈니스 니드가 없는 고객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SAP 로드맵을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리미니 스트리트 서비스 기반의 하이브리드 IT 서비스 로드맵을 좀 제언드립니다. 저희 로드맵을 통해서 현재 사용 중인 ECC 6.0 아니면 그 이하 버전이라도 그 이하 버전들을 필요하신 기간만큼 활용하시면서도 리미니 스트리트 서비스를 통해서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절감액을 다시 본인들의 비즈니스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베스트 오브 브리드 솔루션들을 도입해서 IT 혁신성들도 계속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들은 기존 SAP 투자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큰 리스크 없이 필요한 혁신들을 안정적이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IT 예산 감소에도 비즈니스 혁신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다양한 혁신 솔루션들이 각 비즈니스 영역별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다양한 영역들의 다양한 SaaS 솔루션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또 과거에는 이제 또 장벽처럼 느껴졌던 연동과 관련된 기술적인 이슈들도 많이 보완이 되어서 이제는 이제 필요할 때 즉시 연동하여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AP가 제공하는 일부 기능들을 위해서 리스크가 많은 S4HANA 전환을 서두르지 마시고 저희 리미니 스트리트 서비스 기반의 하이브리드 SAP 로드맵을 통해서 불필요한 비용 절감과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IT 혁신을 지속적으로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유지보수 서비스를 활용하시면서도 하이브리드 SAP 로드맵을 운영하여 예산 효율화 및 비즈니스 니즈 충족을 달성한 고객 사례입니다. 해당 고객은 글로벌 전자 제품을 생산하고 ODM까지 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기준으로 약 247억 불 정도의 매출과 12,400명 정도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SAP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SAP 로드맵을 도입하여 각 분야별 베스트 제품들을 도입하고 연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보면 직관적 구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포라는 구매 전문 SaaS 서비스를 도입하였고요.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사용 중이시지만 분석 및 리포팅 강화를 위해서 테라데이터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CRM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세일즈포스닷컴을 도입해서 사용 중이시고요. HR도 최근 각광받고 있는 워크데이를 도입하여 HR 쪽에 혁신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SAP를 그대로 활용하시면서도 비즈니스 혁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그 베네핏도 충분히 누리고 계시고요. 다음 고객은 글로벌 광산 및 건설기계 제조기업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236만 불, 600만 불 정도의 그 매출 및 그 2,700명 정도의 임직원을 가지고 있고 SAP ECC 기반의 하이브리드 SAP 로드맵을 채택해서 본인들의 그 IT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비즈니스 니드에 맞는 IT 지원은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AP ECC를 중심으로 재무 성과 관리를 위해서 호스트 애널리틱스라는 SaaS 솔루션을 도입을 하셨고요. 이커머스를 위해서는 인터샵이라는 별도의 또 SaaS 서비스를 도입을 하셨고 CRM은 앞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세일즈포스닷컴을 도입해서 활용 중이십니다. 이렇듯 많은 고객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이브리드 SAP 로드맵의 효용성은 이미 여러 고객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도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는 좀 제일 기억에 남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싶으신 게 아마 하이브리드 SAP 로드맵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SAP가 좋은데 SAP를 지속해서 쓰고 싶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SAP S4 하나로 가긴 좀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하이브리드 로드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연하게 생각해 보실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리미니 스트리트를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리미니 스트리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긴 해요. 전무님께서 좀 더 리미니 스트리트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떤 회사인지 또 어떤 서비스가 강점인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리미니 스트리트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05년부터 SAP나 오라클 제품에 대한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해온 IT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2017년에는 3자 유지보수 업계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한 업계 1위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약 1,400명의 글로벌 인력들을 통해서 2,500개 고객에게 서비스를 지금 제공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들은 SAP나 오라클은 물론 IBM DB2라든지 MS SQL 같은 다양한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 중이고 2019년부터는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SaaS 서비스도 저희가 비즈니스로 확장해서 서비스 영역들을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SAP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8년부터 SAP ERP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요. 이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품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비즈니스 오브젝트, 2017년에는 하나DB, 2019년에는 사이베이스 DB로 확장을 하였고, 2020년부터는 최근에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S4 하나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프레미스 기반의 SAP 제품 모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 현황을 실제 달성한 수치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글로벌하게 한 2,500개 정도의 기업에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요. 이 중에 168개 기업은 포춘 500에 드는 글로벌 대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30대 대기업 18개사를 포함해서 약 70개 고객에게 서비스를 지금 제공 중이고요. 저희는 또 IT 전문 회사다 보니까, 서비스 전문 회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SLA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1,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에 대해서는 10분 내에 대응하는 SLA를 보장해드리고 있고요. 이는 SAP의 1시간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빠른 대응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동안에 저희가 이런 빠른 대응을 해서 평균적으로 한 1.72분 정도의 대응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 쪽에 요구되는 티켓들이 43만 6천 건 정도의 서비스 티켓이 발생을 하였고요. 이에 대한 지원을 별도의 백로그 없이 모두 잘 지원해서 5.0 만점에 4.9라는 높은 고객 서비스 만족도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희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인 현대자동차도 2020년에 저희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5.0 만점에 4.9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평균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각 제품별 전문가들을 고객별로 저희가 전담하여 서비스를 하는 고객 전담 엔지니어로 배정해서 서비스를 해서 고객에게 맞춘 서비스를 최대한 빠르게 제공하는 인력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사람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선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기반의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좀 개발을 했는데 엔진형 매칭 시스템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 고객에 발생한 이슈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날리지가 있는 엔지니어들을 최대한 빨리 매칭을 시켜줘서 고객의
이슈에 대한 솔루션들을 빠르게 디벨롭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추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AP ERP를 쓰시는 고객들은 세법 규제 업데이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저희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약 126개국에서 발생한 41만 6천 건의 그 텍스 앤 레귤레터리 업데이트를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2020년 한 해 동안에 약 8,800건, 8만 8천 건 정도의 그 텍스 앤 레귤레터리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리미니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정말 제3자 유지보수 시장을 개척을 해왔고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리미니 스트리트 이후에 사실 리미니 스트리트를 표방을 하면서 제3자 유지보수 서비스 혹은 기업들이 또 이어서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많은 서비스와 기업들 중에서 과연 현재 시장을 이끄는 리더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리미니 스트리트의 서비스의 강점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제공하는 저희 서비스의 특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획기적인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지보수 비용은 단지 표면적으로 소프트웨어 MA 비용뿐만 아니라 강제 업그레이드를 위한 프로젝트 비용이라든지 사용자, CBO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CBO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추가 비용, 또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인한 인력 비용 등 보이지 않는 비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미니 스트리트 서비스를 채택할 시에 표면적인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비용은 물론 숨겨진 히든 코스트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SAP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비용이 연간 약 20억 정도를 내고 있는 고객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포괄적인 절감이 가능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비용은 SAP의 50% 절감된 비용인 10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SAP와는 다르게 불필요한 업그레이드를 저희가 강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SAP에서는 지원해주지 않는 커스텀 코드, 즉 CBO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제공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비용 2억 정도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SAP 소프트 포탈을 통한 셀프 서비스 방식이 아닌 저희가 풀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를 위한 인력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인건비가 약 2억 원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3자 유지보수로 전환 시에 기존 SAP 유지보수 비용 대비 약 70% 정도인 24억 정도를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감액을 단순한 세이빙으로 가져가실 게 아니라 본인들의 비즈니스 성과와 직결되는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AI, IoT 등과 같은 신규 IT 이니셔티브에 재투자하여 비용 절감과 비즈니스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괄적인 서비스 구성입니다. 저희 리미니 스트리트의 서비스는 크게 이 네 가지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버그를 고쳐주는 버그 픽스를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 서포트. 두 번째는 다양한 보안 관련 솔루션들을 제공해주는 시큐리티 서포트. 그리고 세법이나 규제 변경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해주는 텍스 앤 레귤레터리 서포트. 그리고 끝으로 시스템 사용 관련, 어플리케이션 활용 관련 전반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전략 서비스. 이 네 가지 서비스를 표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저희는 유지보수 전문 업체로서 SAP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적인 기술 지원 모델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객 전담 엔지니어 중심의 기술 지원 체계를 통해서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계약을 하시게 되면 고객별로 전담 엔지니어, 이분이 그냥 단순하게 헬프데스크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평균 15년 경력 이상의 SAP 전문가인 엔지니어를 고객 전담 엔지니어로 배정을 해서 고객의 스팍 역할을 지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SAP가 여러 가지 제품이나 여러 가지 모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객 전담 엔지니어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 제품별, 모듈별
서포트 엔지니어로 구성된 글로벌 서비스 지원팀과 고객 전담 엔지니어가 협업해서 고객에 발생한 이슈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두 조직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SAP 어플리케이션 자체에서 발생한 이슈를 지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시다 보면 SAP 어플리케이션 외에도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복합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전략 서비스 그룹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둬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사용 전반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고객 전담 엔지니어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 IT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 특화된 솔루션들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AP 페이로를 사용하시거나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의 지역에서 현지 법인을 운영하시는 기업들은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세법 규제 업데이트일 겁니다. 저희는 세법 규제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통해서 SAP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프로세스를 한국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담 모니터링 팀을 통해서 국세청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같은 정부기관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을 하다 혹시라도 변경사항이 발생을 하면 이를 수집해서 담당자인 비즈니스 애널리스트한테 저희가 보내게 됩니다. 이 BA는 발생한 변경 내역들을 분석을 해서 시스템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시스템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의 전담 엔지니어들을 투입해서 시스템 개발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굳이 시스템까지 개발할 필요 없고 간단한 통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러면 고객사에게 해당 내역들을 통보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빠르고도 좀 정확하게 변경 내역들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2week 스프린트에 애자일 방법론을 써서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서비스의 차별화 포인트를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한 4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 전담 엔지니어 배정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력풀 방식의 담당자가 매일 바뀌는 SAP 지원 방식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을 내냐면 고객에 대한 환경을 이해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SAP 서비스를 받아본 고객사들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매번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환경을 설정하고 환경을 이해시키는데 상당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는 전담 엔지니어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고객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지원 방식의 차이인데요. 저희는 풀 서비스 지원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SAP 지원을 좀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 포탈 퍼스트 정책의 셀프 서비스 방식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SAP는 모든 이슈에 대한 노출들을 헬프 포탈에 올려놓을 테니 고객이 필요한 것들을 다운받아서 직접 적용하고 활용을 하십시오라는 정책이고요. 이 모델의 가장 큰 단점들은 고객께서 필요한 파일들을 서치하고 스터디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 반면에 풀 서비스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풀 서비스라고 하면 고객께서 이슈만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원인 분석하고 솔루션까지를 모두 개발해서 고객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서치를 하거나 스터디를 하는 그런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요.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폭넓은 서비스 범위인데요. 아시겠지만 SAP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비즈니스적인 니드로 스탠다드를 모디피케이션 하셨거나 아니면 특정한 프로그램, Z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CBO 프로그램을 개발한 케이스에도 SAP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스탠다드는 물론 CBO, 또 스탠다드 모디피케이션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을 하고요. 앞서도 설명을 제가 드렸겠지만 저희가 전략 서비스 그룹이라고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라든지 상호 운용성이라든지 고객이 시스템을 활용하시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컨설팅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끝으로 영속적인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보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도 언급됐지만 SAP는 그 ECC 6.0에 대해서 2017년까지 또 추가적인 비용을 내면 2030년까지만 지원한다고 엔드 오브 서포트라는 개념으로 그 특정 버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SAP 같은 벤더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약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고객이 현재 사용하는 버전에 최소 15년 이상을 쓸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요. 혹시라도 더 추가적으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없이 영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특장점 가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공감하실 만한 부분이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그 절감된 비용을 활용을 해서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클라우드라든지 AI 이런 쪽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부분이 또 많이 와닿으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 또 하나 마지막에 또 말씀해 주셨던 그 특히 고객 전담 엔지니어를 이제 배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실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점 되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게 그렇다면 실제 사례가 뭐가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국내에서도 이미 1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대표적인 사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주요한 고객 사례를 특히 이제 오늘은 SAP 포커스로 저희가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SAP를 활용 중이신 주요한 고객 사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타이어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사실 SAP를 포함해서 오라클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SAP 제품은 FI, CO, MM 등과 같은 코어 모듈로 구성된 SAP ECC 6.0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BW나 PI, ERP2 Concur 인티그레이션 같은 다양한 SAP 제품들을 사용 중이십니다. 특히 SAP HR 페이롤을 사용하고 계셔서 2020년도에는 저희를 통해서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원활하게 사용 중인 고객이십니다. 저희 서비스로 전환한 배경은 첫째로 모든 SAP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갖는 불만이겠지만 유지보수 비용 대비 낮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내매에도 불구하고 SAP를 통해서 받는 서비스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그 배경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자체적으로 여러 해 고민해 오던 S4HANA에 대한 로드맵을 좀 확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ECC 6.0으로도 충분히 비즈니스 니즈를 달성을 하고 있는데 S4HANA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갖는 비즈니스 가치가 밸류가 뭔지에 대한 것들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S4HANA로 가지 않겠다. 지금 사용하는 ECC를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나중에 비즈니스적으로 꼭 필요할 때 S4HANA로 전환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SAP 제품에 대한 전환을 저희 서비스로 전환을 하셨고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면서도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을 하셨습니다. 절감된 비용을 여기도 단순하게 세이빙으로 가져가신 게 아니라 최근 유행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AI라든지 디지털 센서 같은 OT 기술에 재투자해서 비즈니스 성장과 직결되는 혁신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단순한 IT 서비스 업체가 아니라 본인들의 이런 SAP 로드맵을 지원하는 파트너로서의 협업을 요청해서 저희가 다양한 기술적인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는 2018년부터 저희 서비스를 사용 중인 초기 고객입니다. 사용하는 SAP 제품은 하나DB 기반의 수이론 하나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EP나 PLM 같은 다양한 SAP 제품들을 사용 중이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SAP 페이롤을 사용 중이신데 저희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연말정산은 물론 각종 세법 업데이트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입 배경은 매년 증가하는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셨고요. 또한 새로운 SAP 로드맵을 수립해서 S/4HANA 전환보다는 하이브리드 로드맵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즉, S/4HANA가 이 당시만 해도 완성도가 좀 성숙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S/4HANA로 가는 것보다 ERP 부족한 기능들을 보강하는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하이브리드 IT 모델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이점들은 저희 서비스 도입을 단계적으로 좀 적용을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SAP 유지보수를 전환하시고 1년간 저희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신 다음에 충분히 만족을 하셨고 저희 기술에 대한 검증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오라클 유지보수를 2차로 전환을 하셨고요. 이를 통해서 비용 절감 및 재투자를 통한 IT 혁신을 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쪽 유지보수 비용 절감액을 통해서 신규 혁신 사업에 그 절감액을 재투자했는데 다양한 SaaS 솔루션들을 도입해서 활용 중이십니다. 앞에 언급한 고객들 이외에도 다양한 규모나 다양한 산업군의 SAP 고객들이 저희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농협생명이라든지 DGB생명과 같은 금융기관들,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와 같은 유통 서비스 기업들도 현재 저희 서비스를 이용 중이십니다. 이제는 글로벌은 물론 한국에서도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대안으로 저희 리미니 스트리트의 서비스가 선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의 한 40분 가량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거의 전무님께서 특히 SAP 로드맵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리미니 스트리트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한 전략 등을 이제 소개를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꼭 전하고 싶은 내용,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가 이 발표를 보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리미니 스트리트를 통해서 비즈니스 중심의 SAP 로드맵을 획득하십시오라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라이센스 추가 구매가 발생하고 항상 불필요한 업그레이드를 강요받고 벤더 락인이 점점 심화되는 SAP 유지보수를 벗어나서 저희 리미니 스트리트의 유지보수 서비스로 전환을 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SAP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비즈니스 니드에 맞는 IT 혁신에 예산을 재투자하고 분배해서 IT 효율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ERP 선정 시에 조직의 비즈니스 현황과 니즈에 적합한 솔루션을 채택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SAP ERP가 대세이긴 하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어떠한 ERP 솔루션이 시장을 제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차세대 ERP 도입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가장 알맞는 솔루션들을 SAP에 구애받지 말고 선택하셔서 전환을 하시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40분 이제 시간이 많이 45분가량 거의 다 돼가는데 발표 이제 맞춰주셨고 이어서 좀 질의응답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오늘도 리미니 스트리트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만큼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굉장히 실무적인 질문들도 많이 올라와서 저희 전무님께서 조금만 더 힘내셔서 질문까지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의응답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질의응답 들으시면서 아마 지금 설문조사도 진행 중일 텐데 설문조사도 함께 하시면서 답변 내용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질문 자체가 오늘 전무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질문이 좀 길긴 하지만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리미니 스트리트를 통해서 SAP 유지보수를 할 경우에 기존의 ECC 6.0이
이제 그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당사, 그러니까 질문 남겨주신 그분의 회사이시겠죠? 회사 같은 경우는 S4 하나로 마이그레이션 할 그 비즈니스 요구가 없는데 사실상 이 ECC 6.0 종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S4 하나로의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 ECC 6.0을 리미니스트리트가 앞으로도 좀 영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굳이 S4 하나 마이그레이션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저희 서비스 차별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희는 영속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계약 기준으로 저희가 최소 15년 정도를 보장을 해드리고요. 15년 이후에도 SAP 현재 ECC 6.0을 계속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 별도의 비용 없이 계속해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벤더의 로드맵에 따르지 마시고 본인들 비즈니스에 맞는 로드맵을 수립하셔서 거기에 맞게 SAP를 운영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또 제3자 유지보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이 제3자 유지보수의 범위가 기존 SAP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 개발 등을 포함을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SAP와 기업 내부 업무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라든지 연계 개발 니즈가 있을 경우 커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헛갈려 하시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AP 유지보수 쪽 측면에서 보면 SAP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메인터넌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SAP 파트너사를 통해서 AMS,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서비스라는 형태로 받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것들은 사실 AMS 영역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SAP의 소프트웨어 MA를, 메인터넌스를 대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AMS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진행하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가능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AMS 자체에서 수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1년 올해부터 SAP의 제품에 대해서도 AMS 서비스로 좀 계속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계약을 맺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요청하신 AMS 서비스에 대한 것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역시 이 SAP 그 ECC 6.0 종료와 관련해가지고 고민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S4 하나로의 전환, 마이그레이션들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련된 질문이어서 하나 좀 드리면은 이 S4 하나로 변환하는데 리스크가 좀 많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좀 리스크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미니스트리트가 이런 사례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해서 이런 좀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실제 S4하나 전환의 리스크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들이 이제 CBO 프로그램, 여러분이 Z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그 마이그레이션이나 이전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기존 SAP ECC에서 돌아가는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쪽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리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비용 대비 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S4 하나로 전환할 때 납기를 지켜서 전환한 케이스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일부 고객사 같은 경우에들은 실제 프로젝트 중간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포기하자라고 해서 브라운필드에서 그린필드 방식으로 적용을 바꾼 케이스도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리미니스트리트에 대한 또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리면은, 이 질문을 그대로 읽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공공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라클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가감없이 질문이니까 다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좀 읽어드리면, 우리나라에도 리미니스트리트 같은 서비스가 많이 도입돼서
오라클이라든지 SAP의 유지관리 요율 횡포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조달책이기 때문에 계약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에 좀 좋은 도입 사례가 있는지라는 질문 주셨는데 마지막 그 지역난방공사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공기관의 그 좋은 사례는 방금 언급하신 한국지역난방공사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의 특성상 여러 가지 그 계약 조건상에 좀 저희가 보기에는 불합리성이고요. 고객이 보기에는 안전장치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직계하게 하기가 어려운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좀 이런 계약에 대한 유연성을 좀 가져가고자 파트너십 제도를 통해서 이러니까 그 하나 예를 들면 그 통합 IT 유지보수 업체가 고객과 계약을 하시고 공공고객과 계약을 하시고 저희는 그 통합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약에 대한 유연성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공공도 실제적으로 이런 니즈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무님께서 발표를 좀 자세히 해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질문을 좀 먼저 드리면, 그 SAP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해서 50% 이상 비용 절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가능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이 50% 절감 금액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SAP 유지보수 금액, SAP가 징수하는 유지보수 금액의 구조를 보면 한 절반 정도가 그 R&D 쪽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신규 버전에 대한 개발이나 신규 버전에 대한 R&D에 투자하는 것들이 50% 정도를 내시는 거고요. 나머지 50% 정도는 이런 이제 여러분이 그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인시던트에 대한 서포트를 하는 겁니다. 실제 그런데 SAP 유지보수 금액의 이익률이 9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많은 비용들을 그렇게 실제 서비스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저희는 R&D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50% 비용을 빼고 실제 서비스에 포함되는 50% 금액만 고객에게 책정해서 받고 있고요. SAP랑 또 다른 것들은 SAP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셀프 서비스 방식이 아닌 풀 서비스로 방식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전담 인력을 통해서 제공하는 인건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 나머지 50% 금액으로 저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역시 S4 하나에 대한 또 질문이 있는데, 이 S4 하나를 도입을 할 때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 좀 주셨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사실 S4 하나에 컨설팅하는 업체가 아니니까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제가 좀 하나 조언을 드리자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SAP의 S4 하나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를 정확히 보시고 또 그 방법들이 꼭 S4 하나만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S4 하나가 꼭 본인들의 비즈니스, 본인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를 드리고 그다음에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무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때 좀 자세하게 해주셨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리미니 스트리트의 서비스가 다른 회사들의 비교를 했었을 때 차별화된 기능 혹은 강점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아마 해당 질문은 다른 3자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비교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서비스 커버리지와
뎁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커버리지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SAP 어플리케이션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슈뿐만 아니라 별도의 팀을 통해서 다양한 컨설팅 이슈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가 영어로는 페리시라고 그러죠. 하드웨어가 노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를 교체하려다 보니 새로운 OS에 맞는 ERP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왕왕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뎁스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 전담 인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제공하는지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실 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서비스의 커버리지와 실제 제공하는 역량의 네. 뎁스, 깊이 등도 충분히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거의 1시간가량 전무님께서 고군분투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저희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SAP 유즈보드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아주 디테일한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이후에라도 본인들 아니면 기업들의 SAP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대표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